새해가 오면 괜히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달력이 바뀌었을 뿐인데 그동안 미뤄두었던 말들, 애써 외면했던 감정들이 괜히 더 또렷해지는 것 같지요.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는 가깝기에 더 말하지 못한 마음이 쌓이기도 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서로를 모르는 것도 아닌데 알아주지 못해 생긴 거리. 오늘 이야기는 새해 아침 한 집 부엌에서 시작됩니다. 그날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감정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조금 늦었지만 진심 하나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새해 첫날 아침이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기 전 집안에는 텔레비전 소리도 없고 사람 목소리도 없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겨울 햇빛은 차갑지만 맑았고 마당에 쌓인 서리는 밤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부엌에는 시어머니 혼자 서 계셨다. 오래 입은 앞치마를 허리에 묶고 손에 익은 칼로 무를 얇게 썰고 있었다. 도마 위에 올려진 무 조각들은 크기도 모양도 가지런했다. 10년 넘게 같은 날, 같은 자리에 서서 해오던 일이었기 때문이다. 새해구나. 시어머니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냄비에 물을 올렸다. 떡국은 늘 새해의 시작이었다. 자식들이 어릴 땐 왁자지껄했지만 이제는 각자 바쁘다는 이유로 모이는 날도 줄었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며느리와 함께 준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조금은 안도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때 방문 여는 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렸다. 며느리가 나왔다. 아직 잠기운이 남은 얼굴로 부엌 입구에 잠시 서 있다가 시어머니의 등을 바라보았다. 며느리는 그 자리가 늘 낯설었다. 분명 매년 서 있던 부엌인데 항상 어머니의 공간 같았다. 도와주러 나왔다는 말 한마디가 괜히 방해가 될까 조심스러워지는 공간. 어머니, 제가 할게요. 그 말은 생각보다 작게 나왔다. 시어머니는 칼질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며느리의 얼굴을 한번 보고 다시 도마를 내려다본 뒤 말없이 자리를 비켜주었다. 그래. 그럼 나는 떡만 썰고 있을게. 짧고 담담한 말. 늘 그래왔던 말투였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말에서 고맙다도 괜찮다도 읽어내지 못한 채 싱크대 앞에 섰다. 냄비에 물을 붓고 불을 켜며 며느리는 괜히 마음이 바빠졌다. 새해인데 오늘만큼은 좀 더 살갑게 말을 건네고 싶었는데 막상 마주하니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다. 어머니도 힘드실 텐데 괜히 내가 나와서 어색해진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엉켜 있었다. 시어머니 역시 며느리의 등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도와주겠다고 나온 마음이 고마웠다. 하지만 동시에 괜히 부담 주는 건 아닐까? 내가 뭘 더 말하면 또 서운해할까? 그런 생각이 스스로를 멈추게 했다. 며느리는 떡국에 넣을 고명을 준비하며 조심스럽게 계란을 깨뜨렸다. 노른자가 터지지 않도록 집중하며
괜히 더 말이 없어졌다. 부엌에는 물 끓는 소리, 칼이 도마에 닿는 소리, 그리고 말로 하지 못한 감정들만 차곡차곡 쌓여갔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이렇게 단둘이 부엌에 서 있으면 아직도 서로가 조심스러웠다. 가족인데 너무 가족이라서 더 어렵게 느껴지는 사이. 시어머니는 문득 며느리가 처음 이 집에 들어오던 날이 떠올랐다. 말수가 적고 늘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던 얼굴. 그때는 서로를 알아가는 중이라 생각했는데 세월이 이렇게 흘러도 아직 다 알지 못한 마음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괜히 마음을 무겁게 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떡을 써는 손을 멈추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명절 준비 힘들지 않니? 그 한마디는 크지도 날카롭지도 않았지만 며느리의 손을 잠시 멈추게 만들었다. 새해 아침 조용했던 부엌 공기가 그 말 한마디로 조금 달라지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질문이 부엌에 남아있는 동안 며느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계란을 풀던 젓가락이 잠시 멈췄고 노른자와 흰자가 섞이다 말고 그대로 그릇 안에 고여 있었다. 명절 준비 힘들지 않니? 그 말은 단순한 안부 같았지만 며느리의 마음에는 의외로 깊게 내려앉았다. 힘들다고 말해도 될까? 괜찮다고 웃어넘겨야 할까? 어느 쪽도 쉽게 선택할 수 없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다시 젓가락을 움직이며 말했다. 아니에요, 뭐 늘 하는 거죠. 말은 그렇게 나왔지만 목소리는 자신이 들어도 조금 딱딱했다. 괜히 솔직해졌다가 상대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까봐 늘 하던 대답을 꺼내 든 것이다. 시어머니는 그 대답을 듣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늘 하는 거라. 그 말 속에는 참아온 시간도 당연하게 여겨졌던 수고도 모두 들어있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는 괜히 마음이 쓰였다. 사실 시어머니 역시 명절이 마냥 편한 날은 아니었다. 며느리로 살던 시절 자신도 같은 부엌에서 같은 떡국을 끓였던 기억이 있었다. 그때는 누구 하나 힘들지 않니 하고 물어봐 주지 않았다. 그래서일까? 오늘 아침 그 질문이 입 밖으로 나왔을 때 시어머니 스스로도 놀랐다. 괜히 분위기만 어색하게 만든 건 아닐까? 후회가 밀려왔다. 부엌 창가에는 햇살이 조금 더 깊이 들어오고 있었다. 새해 아침의 빛은 유난히 모든 것을 또렷하게 만들었다. 서로 말하지 못한 마음까지도. 며느리는 끓어오르는 냄비를 보며 속으로 혼잣말을 했다. 힘들다고 말하면 어머니는 뭐라고 하실까? 괜히 투정 부리는 며느리로 보이진 않을까? 사실 힘들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다. 명절 전날부터 장을 보고 아이들 챙기고 남편은 어머니가 도와주실 거야라는 말만 남기고 늘 잠깐 얼굴만 비쳤다. 그래도 며느리는
그런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본 적이 거의 없었다. 며느리라는 자리에서 참는 것이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말을 아끼는 이유를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괜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냄비만 바라보는 모습이 과거의 자기 모습과 겹쳐 보였다. 시어머니는 떡을 썰다 말고 손을 씻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내가 많이 챙기느라 고생이지. 이번에는 며느리의 손이 확실히 멈췄다. 뒤돌아보지는 않았지만 그 말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걸 느끼고 있었다. 고생이라는 단어.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듣지 못했던 말. 며느리는 갑자기 목이 조금 메어왔다. 괜히 떡국 냄비에서 김이 올라오는 것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천천히 대답했다. 다들 그렇죠, 뭐. 하지만 그 말 끝에는 미묘하게 떨림이 섞여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새해 아침 부엌에서 나눈 몇 마디 말이 서로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두드리고 있었다. 아직은 문을 열기 전, 하지만 분명 그 문 앞에 서 있는 순간이었다. 시어머니는 잠시 부엌에서 나와 거실로 향했다. 아직 다른 가족들은 잠들어 있었고 거실에는 새해 인사음악이 아주 작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는 해돋이 장면이 반복되고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시선은 그쪽으로 가지 않았다. 소파에 앉은 시어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 며느리가 계란을 풀던 모습, 조심스럽게 말하던 목소리가 자꾸 마음에 남았다. 고생이지. 그 말을 하면서도 왜 진작 그렇게 말해주지 못했을까? 결혼하고 첫 명절, 둘째 해, 셋째 해. 그동안 수없이 있었던 날들 속에서 며느리는 늘 말없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자신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 온 건 아니었을까? 시어머니의 기억은 자연스럽게 오래전으로 흘러갔다. 자신이 며느리였던 시절, 시집살이라는 말이 아직도 당연하게 쓰이던 때였다.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에 서 있던 자신의 모습, 어머니 눈치를 보며 국간을 맞추던 순간들, 힘들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는 것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지던 시절, 그때도 새해는 왔고 떡국은 끓여졌지만 누군가 괜찮니 하고 물어봐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인지 며느리에게도 괜히 더 엄격해졌던 건 아닐까?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변명처럼 느껴졌다. 세월이 흘렀고 시대도 바뀌었는데 마음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묶여 있었던 것 같았다. 부엌 쪽에서 냄비 뚜껑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며느리가 혼자서도 차분히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 소리가 괜히 더 미안하게 들렸다. 시어머니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숨처럼 중얼거렸다. 저 아이도 누군가의 딸인데 그동안 며느리를 며느리라는 이름으로만 불러왔지
한 사람으로 제대로 바라본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다시 들어갔다. 며느리는 여전히 말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국물이 끓어오르자 불을 줄이고 떡을 하나하나 넣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예전에 말이 좀 없었지. 며느리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꺼내는 건 처음이었다. 그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는데 표현을 잘 못해서 시어머니의 말은 끊어지듯 이어졌다. 쉽지 않은 고백이었다. 내가 힘들어도 참고 있는 거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슴 한쪽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망설여졌다. 괜히 울컥하면 어색해질까봐, 괜히 감정이 넘치면 시어머니도 당황할까봐. 부엌에는 떡국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다. 새해의 냄새처럼 따뜻하고 조용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국을 바라보았다. 새해잖아. 이번엔 조금 다르게 시작해보고 싶어서. 그 말은 며느리에게도 어쩌면 자신에게도 건네는 말이었다. 시어머니의 말이 끝난 뒤 부엌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국이 끓는 소리조차 괜히 크게 들릴 만큼 공기가 조심스러워졌다. 며느리는 국자를 들고 있다가 천천히 내려놓았다. 손에 힘이 들어가 있는 게 느껴졌다. 시어머니가 방금 한 말은 그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고, 그래서 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조금 다르게 시작하고 싶다. 그 말이 며느리의 마음속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사실 며느리도 새해를 맞이하며 혼자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계속은 안 되겠다는 마음. 서로 조심만 하다. 정작 중요한 말은 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는 생각. 하지만 막상 입을 열려고 하니 목 안쪽이 꽉 막힌 것처럼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바라보지 않은 채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저도요. 짧은 두 글자였지만 그 안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다. 저도 새해라서 그런지 괜히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졌어요. 며느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조금 더 말을 이었다. 힘들다고 말하면 괜히 어머니 마음 불편하게 할까봐 그냥 괜찮다고만 했어요. 그 말은 원망도 아니고 불평도 아니었다. 그저 그동안 꾹 눌러 담아두었던 솔직한 마음이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찌르르해졌다. 며느리가 참고 있었던 이유가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에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였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조금 낮아졌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말이었다.
며느리는 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성격이 그래서요. 하지만 그 말조차 완전한 진심은 아니었다. 며느리는 늘 상황을 부드럽게 넘기는 쪽을 선택해왔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얼굴을 처음으로 오래 바라보았다. 그 얼굴에는 늘 밝게 웃던 모습 대신 조금은 지친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표정이 담겨 있었다. 내가 너를 너무 강한 사람으로만 본 것 같아. 시어머니의 말에 며느리는 놀란 듯 잠시 눈을 깜빡였다. 말 안 하고 잘 버티니까 괜찮은 줄만 알았지. 그 말은 며느리의 가슴 한가운데를 조용히 건드렸다. 누군가가 자신의 참는 모습을 알아준 적이 있었던가. 며느리는 그제야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괜히 울컥하는 마음이 올라왔지만 억지로 삼켰다. 저도 어머니가 늘 괜찮은 줄만 알았어요. 그 말은 며느리의 작은 용기였다. 서로가 서로를 너무 단단한 사람으로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깨달음. 부엌 안에는 이제 어색함 대신 조심스러운 이해가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었다. 국물 위로 올라오는 김이 마치 두 사람 사이의 벽을 천천히 흐리게 만드는 것 같았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러니까 이번엔 서로 조금씩 말해보자. 그 말은 부탁처럼 들렸고 약속처럼도 들렸다.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그러고 싶어요.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새해 아침이라는 시간은 그 변화가 시작되기에 충분히 조용하고 충분히 따뜻했다. 며느리가 그러고 싶어요라고 말했을 때 시어머니는 잠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괜히 더 말을 보태면 이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깨질 것 같아서였다. 하지만 그 고개 끄덕임 안에는 분명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이제는 정말 조금 다르게 해보겠다는 마음. 시어머니는 떡국 냄비 옆으로 다가와 국자 하나를 집어들었다. 간 한번 볼까? 그 말투는 지시도 아니고 확인도 아니었다. 그냥 함께하고 싶다는 조용한 신호처럼 들렸다. 며느리는 냄비를 살짝 시어머니 쪽으로 밀었다. 아직 좀 싱거운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에 살짝 대보았다. 고개를 끄덕이며 소금을 아주 조금만 넣었다. 응, 이 정도면 되겠다. 그 순간 며느리는 문득 깨달았다. 그동안 이 부엌에서 어머니의 말은 늘 정답처럼 느껴졌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다. 함께 맞춰가는 느낌. 누군가의 기준이 아니라 둘의 감각이 나란히 서 있는 느낌. 국물은 서서히 깊은 맛을 내고 있었고 부엌 안에는 떡국 냄새가 가득 퍼졌다. 그 냄새는 괜히 마음을 느슨하게 만들었다. 시어머니는
계란 지단을 보며 말했다. 이건 내가 써는 게 더 예쁘더라. 그 말에 며느리는 잠시 멈칫했다. 칭찬이라는 걸 알면서도 어색해서 웃음이 바로 나오지 않았다. 아니에요. 어머니가 하신 것도. 말을 하다 말고 며느리는 스스로 멈췄다. 늘 하던 말, 늘 하던 조심스러운 대답이었다는 걸 본인도 느꼈기 때문이다. 이번엔 조금 다르게 말해보고 싶어졌다. 그래요? 그럼 제가 할게요. 며느리는 계란 지단을 가지런히 썰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옆에서 가만히 보았다. 괜히 흐뭇한 마음이 들었다. 손이 참 야무지다. 이번에는 며느리가 웃었다.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한 웃음이었다. 어릴 때부터 엄마 따라 부엌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희 어머니도 고생 많이 하셨겠네.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손을 멈췄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자신의 엄마를 자연스럽게 꺼낸 순간이었다. 네, 그래서인지 명절 되면 괜히 더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 말은 부담스럽다는 뜻도 원망도 아니었다. 그저 자기 마음을 설명하는 말이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며느리의 명절이 이 집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또렷하게 실감했다. 며느리에게도 돌아가야 할 집이 있고 마음 쓰이는 부모가 있다는 사실. 앞으로는 너무 혼자 하려고 하지 마라. 시어머니의 말은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나도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건 같이 하자. 그 말에 며느리는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이번엔 그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네, 어머니.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는 믿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떡국이 완성되고 그릇에 담기 시작했다. 하얀 국물 위에 지단과 김가루가 올라가자 새해가 비로소 눈앞에 온 것 같았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먼저 그릇 하나를 내밀었다. 먼저 먹어라. 아침부터 고생했잖아. 그 말은 별것 아닌 말 같았지만 며느리에게는 새해 첫 선물처럼 느껴졌다. 부엌 한가운데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 서로를 앞서지도 뒤에 두지도 않은 채 아직 모든 게 달라진 건 아니었다. 하지만 분명히 어제와는 다른 새해였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국 그릇들이 차분히 놓였다. 아직 다른 가족들은 일어나지 않아. 식탁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 사람만 마주 앉았다. 예전 같았으면 며느리는 서둘러 일어나 반찬을 더 챙기거나 아이들 방을 먼저 살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시어머니가 먼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앉아서 같이 먹자. 그 말은 허락처럼 들리지도 배려를 과시하는 말처럼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당연한 자리라는 듯한 말이었다.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숟가락을 드는 손이 조금 떨렸지만 그 떨림마저도 이상하게 나쁘지 않았다. 국물을 한 숟갈 떠먹는 순간 따뜻함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속이 풀리는 느낌과 함께 마음도 조금 느슨해졌다. 국이 맛있네. 시어머니의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가 간 봐주셔서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피식 웃었다. 아니야. 내 손맛도 많이 들어갔어. 그 웃음은 억지로 만든 웃음이 아니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웃음이었다. 잠시 동안 숟가락 소리만 조용히 오갔다. 그 고요함이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다. 말을 하지 않아도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안정감이 느껴졌다. 시어머니는 국물을 천천히 넘기며 입을 열었다. 새해니까 너도 소원 같은 거 있지? 그 질문은 며느리를 향해 있었지만 어쩌면 자신에게도 던지는 질문 같았다. 며느리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소원이라는 단어가 괜히 낯설게 느껴졌다. 그동안은 그저 하루하루 잘 넘기는 게 목표였기 때문이다. 글쎄요. 예전엔 이런 질문 받으면 대답도 잘했는데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말을 조용히 기다렸다. 요즘은 그냥 조금 덜 힘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욕심도 거창함도 없었다. 그저 솔직한 바람이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제일 어렵지. 짧은 말이었지만 경험에서 나온 말이었다. 나도 이 나이가 되니까 큰 소원은 없더라. 시어머니는 국물 위에 떠 있는 떡을 숟가락으로 살짝 눌러보며 말했다. 그냥 아프지 않고 서로 얼굴 보며 지내는 거, 그 정도면 충분하더라. 그 말은 담담했지만 며느리의 마음에는 꽤 깊이 남았다. 서로 얼굴 보며 지내는 거, 그 말 안에는 그동안 쌓였던 거리와 그걸 넘어서고 싶은 마음이 함께 담겨 있는 것 같았다. 며느리는 용기를 조금 더 냈다. 어머니, 저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앞으로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도 될까요? 그 질문은 요리를 말하는 것도 살림을 말하는 것도 아니었다. 관계에 대한 질문이었다. 시어머니는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그럼 왜 안 되겠니? 그리고 덧붙였다. 나도 괜히 혼자 판단하지 않고 내 생각부터 물어볼게. 그 말에 며느리는 괜히 코끝이 찡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감사해요, 어머니. 그 말은 의례적인 인사가 아니었다.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다. 식탁 위의 떡국은 어느새 반 이상 비워져 있었다.
밖에서는 다른 가족들이 하나둘 깨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오늘은 이렇게 시작해서 좋다. 며느리는 그 말에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그 짧은 대답 속에는 조심스러운 기대가 담겨 있었다. 앞으로도 완벽하진 않겠지만 적어도 말하지 못한 채 지나가진 않겠다는 기대. 새해 아침 같은 식탁에 앉아 같은 떡국을 먹으며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거실 쪽에서 아이들 발소리와 함께 아침 인사가 오가기 시작했다. 남편은 하품을 하며 나와 식탁을 힐끗 보더니 말했다. 벌써 다 하셨어요? 예전 같았으면 며느리는 얼른 일어나 아니에요. 이제 막 끝났어요 라며 부엌 쪽으로 다시 몸을 돌렸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시어머니가 먼저 말했다. 아니다. 우리 같이 했어. 그 말은 아주 자연스럽게 나왔다. 마치 늘 그래왔던 것처럼. 며느리는 순간 시어머니를 바라봤다가 이내 다시 식탁을 정리했다.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다. 같이라는 말 하나가 이렇게 크게 들릴 줄은 몰랐다. 아이들이 자리에 앉으며 떡국을 바라봤다. 와, 맛있겠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다. 오늘은 엄마가 많이 도와줬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엄마를 바라봤고 며느리는 괜히 얼굴이 조금 붉어졌다.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며 눈치 없이 웃었다. 원래 우리 엄마 떡국이 제일 맛있지. 예전 같았으면 며느리는 그 말에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냥 넘기는 게 편했으니까. 하지만 오늘은 시어머니가 말을 이었다. 그래도 내 아내 손맛도 꽤 늘었어. 남편은 잠시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봤다. 그리고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 그래요? 그 짧은 순간 며느리는 느꼈다. 말 한마디, 태도 하나가 집안의 공기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걸. 식사가 시작되고 대화는 평범한 이야기로 흘러갔다. 올해 계획, 아이들 학교 이야기, 날씨 이야기. 하지만 며느리는 이전과 다르게 느꼈다. 자신이 이 식탁에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앉아있는 사람이라는 느낌. 시어머니는 중간중간 며느리에게 반찬을 건네며 말했다. 이거 더 먹어라. 그 말투에는 명령도 거리감도 없었다. 그저 챙기는 마음만 남아 있었다. 며느리는 그럴 때마다 작게 네하고 웃으며 받아들었다. 억지로 참는 웃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웃음이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시어머니는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올해는 다들 아프지 말고 서로 좀 덜 서운하게 살자. 그 말에 가족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며느리는 알았다. 그 말이
자신을 향한 말이기도 하다는 걸 며느리는 속으로 조용히 생각했다.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어도 이건 분명 좋은 시작이다. 새해라는 이름 아래 이 집에도 작은 변화가 천천히 자리 잡고 있었다. 해가 기울고 집안에는 다시 조용함이 내려앉았다. 아이들은 각자 방으로 들어가 있었고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다. 부엌에는 저녁 설거지를 마친 뒤에 잔잔한 물기 냄새만 남아 있었다. 며느리는 행주를 널며 오늘 하루를 천천히 되짚어보고 있었다. 아침에 느꼈던 긴장, 조심스러웠던 말들, 그리고 식탁에서의 웃음. 하루 사이에 무언가 크게 달라진 건 아니었지만 분명히 어제와는 다른 하루였다. 그때 시어머니가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왔다. 며느리는 놀라지 않았다. 이제는 그 발소리가 조금 익숙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제 좀 쉬어라. 오늘 하루 고생했어. 그 말은 아침에 들었던 고생했다는 말과는 또 다른 온도로 다가왔다. 하루를 함께 보낸 뒤에 건네는 말이라 더 진하게 느껴졌다. 어머니도요.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대답했다. 예전 같았으면 입에 맴돌다 삼켰을 말이었다. 시어머니는 식탁 의자에 천천히 앉으며 말했다. 오늘 나도 좀 많이 생각했다. 며느리는 조용히 시어머니 맞은편에 앉았다. 말을 끊지 않고 기다리는 법이 조금은 익숙해진 순간이었다. 내가 너한테 너무 잘해야겠다는 생각보다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좀 더 보려고 했어. 그 말은 시어머니에게도 쉬운 고백은 아니었을 것이다. 며느리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괜히 가슴이 따뜻해졌다. 저도요. 며느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다. 며느리로 잘해야겠다는 생각만 하다가 정작 제 마음은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무 참지 말자. 그 말에는 당부도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도 함께 담겨 있었다. 부엌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새해 첫날의 밤은 유난히 조용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공허함이 아니라 마음이 가라앉은 뒤의 평온함에 가까웠다. 며느리는 속으로 생각했다. 완벽한 고부 사이가 되는 건 아마 쉽지 않겠지. 그래도 말하지 못한 채 지나가는 날은 조금씩 줄어들 수 있겠지. 시어머니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집에서 며느리는 더 이상 조심만 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나이를 들어갈 가족이라는 생각.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내일 아침에도 떡국 남았으니까 같이 데워 먹자. 아주 사소한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은 내일도 함께 하자는 뜻처럼 들렸다. 내 어머니, 며느리는 그 말에
마음 깊은 곳에서 작게 웃었다. 새해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거창한 약속도 눈에 띄는 변화도 없이 그저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려는 마음 하나로, 그리고 그 마음은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이 집을 바꿔갈 것이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